황병준 TV 황병준입니다. 제가 11월 11일 날에 주식을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제 돈 150만 원 하고 신용 50만 원 해서 200만 원 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남겼어요.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했냐? 제 15일 날이 우리 여기가 애견샵이거든요. 우리 미용사 세 분들 월급날이라서 월급을 다 줬습니다. 요즘에 뭐 위드 코로나도 지나가고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제가 애견샵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고정비를 이렇게 내고 나면, 그리고 월급까지 주고 나면 거의 똔똔이가 돼요.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리고 애견샵은 10월 달서부터 비수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월 달, 2월 달에 설날 때 한번 대목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비수기에 들어갔다가 5월 달서부터 성수기가 돼요. 5월서부터 뭐 9월, 10월 이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겹친 거죠. 코로나에.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비수기가 겹치기는 바람에 상당히 힘듭니다. 저만 힘든 거 아니고 모두 다 힘들겠지만, 제가 그래서 갖고 있는 돈은 이 애견샵을 차리는데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골프채 판 거 하고 그리고 또 조그만 돈하고 해서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15일 날 월급을 주고 남은 돈이 65만 원이 남았어요. 그거 가지고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첫날은 990원 이득 났어요. 65만 원 가지고. 근데 다음 날엔 98,000원 이렇게 이익이 났습니다. 영상도 많이 봐서 이제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물류센터에 가서 일을 하면 95,000원에서 세금 3.3% 원천징수를 빼고 나면 92,000원이 들어옵니다. 6시에 정확하게 넣어줘요. 너무나 좋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돈이 들어왔다는 게. 하루하루 들어오는 돈을 다음 날에 주식에 투자를 하면 그게 다 합쳐서 만약에 한 달에 20일을 일한다면 180만 원이 되겠지만, 그 돈을 갖다가 월급날에 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면 이 매일매일 이걸 투자를 해서 그보다 10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회전율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 일하고 가는 사람, 열 일하고 가는 사람, 중간에 좋다고 도망가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업도 다양해요. 대기업 다녔던 사람, 요번에 시험 본 학생들, 근데 같이 일하게 된 분 중에 목수 일을 하시던 분이었었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는 굉장히 한 10살 정도 많으신 것 같아요. 분이 4천만 원 가지고 주식을 했었답니다. 그거를 증권사에서 맡겨가지고 했는데, 잘하더래요, 맨 처음에. 그래서 최고 8천까지 찍었답니다. 8천까지 찍었는데 갑자기 상승이 있으면 하강이 있겠죠. 하락장이 막 되면서 주식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천이었던 돈이 7천 되고 6천 되고 5천 되고 딱 그러는데 정신이 나가더랍니다. 그 담당하는 증권사 직원은 계속 붙들고 있어라. 근데 안 된다. 더 이상 손해보면 안 된다. 그래서 한 3천까지 그렇게 까먹고 3천을 그냥 뺐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이게 너무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주식이란 걸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누구는 돈 벌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이러다 병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일을 갔는데, 요번에 이제 대학 입시를 본 꼬마 여자 친구들이 이제 한 6, 7명이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물어봤죠. 그래, 너는 대학을 어디를 지원을 했냐, 경찰대 지원했다, 어디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꼬마 여자애가 그러더라고요. 저 갖고 있어요. 무슨 주식 갖고 있냐니까 삼성전자 갖고 있대요. 너 언제 샀냐 하니까 35,000원대 샀다 그러더라고요. 15주를. 그러면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가 삼성전자 주가 주식이 이제 75,000원이었으니까 2배가 뛴 거죠. 다른 친구들은 그런 생각조차 이제 안 했는데, 왜 샀냐니까 누가 사두면 좋다 그래서 있는 돈을 털어서 그걸 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19살짜리 여자아이한테 과연 우리 이제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 뭐라고 조언을 할까요? 야, 그거 묻어두라. 아니면 어떤 사람 그러겠죠. 단타를 하는 사람은 반은 팔고 이 실현을 하고 그대로 갖고 있어라.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계속 추가로 매수를 해라. 지금 당장 팔아라.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니까
각자마다 그 고수들은 진짜 주식 농부서부터 보컬 김영준님, 그리고 뭐 성현우 뭐 수학과 의사, 자기네 기법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그 중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해 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 그거 갖고 있으면서 너 하루 나오면 너 85,000원을 버니까 주식을 15,000원은 너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는 주식을 계속 사 모아라. 그러면은 20년이 됐을 때 너 친구들을, 저 친구들은 뭐 경찰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회사에 다니거나 그렇게 할 때 너는 몇십억의 자산가가 돼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메르츠증권의 존 리는 주식을 사서 그냥 쟁여놓는 거다. 차 사지 말고 사교육하지 말고 집 사지 말고 이렇게 되면 부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존 리예요. 근데 런던 고라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30년 전, 20년 전에 있던 대기업이 10개의 대기업이 지금 10개의 대기업으로 남아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가 있냐고. 삼성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주식을 그렇게 해서 계속 묻어뒀다가 그 서가 부도가 나거나 상장 폐지가 되거나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둘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알바해서 번 돈 딴 데다 유흥비를 쓰지 말고 그냥 사서 모아놔라. 그리고 진짜 주식을 하고 싶으면 공부를 좀 해서, 공부 진짜 뭐 그분 누구죠? 김종봉인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주식 공부만 했대요. 근데 몇 년 동안은 적자를 봤답니다. 그렇게 파고들어요. 그 사람은 강의도 해요. 누구한테 주식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기법도 가르쳐주고 그런 소리.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잃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반 한 주린인데 제가 내린 판단은 그거예요. 역시 이게 멘탈 게임이구나.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어떤 한 친구를 만나요. 제가 볼 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같았는데 주식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주식 해봤냐고. 또 해외 선물도 하고 지금도 주식은 조금 하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는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과 지인의 돈을 빌려서 신용을 다까지 써서 해가지고 5억으로 그 젊은 나이에 주식을 했답니다. 다 날렸답니다. 그게 희한하죠. 어떻게 그 돈을 다 날릴 수 있을까 물어보니까 맨 처음에 살 때는 올랐답니다. 올랐다가 그 목수 아저씨하고 똑같아요. 갑자기 폭락장이 오더랍니다. 그러면은 그 폭락장을 버텨야 되는데, 이분이 실수한 게 뭐냐면, 많은 이제 구루들이 얘기를 하죠. 주식의 고수들이 자기가 감당할 만치 신용을 써라, 감당할 만치 돈을 빌려서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있는 대로 다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강제 매도가 되죠. 그러면은 또 지인한테 돈 꾼 거, 누구한테 돈 꾼 거, 은행에서 갖고 온 이자료, 그걸 내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멘붕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확 떨어지는데,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그 돈을 나머지 뭐 1억을 뽑아가지고 급한 사람 먼저 돈 갚아주고 아버님한테 손 벌려서 겨우 그거를 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신용을 너무 많이 써서,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리고 너무나 자만심에 있어서, 장을 못 읽어서, 깡통을 12번을 찼네, 뭐 했네, 뭐 원샷 연기를 했는데 잘못됐네, 이런 얘기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종합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결국은 멘탈 문제입니다. 모든 거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겠죠. 모든 건 아이템도 그렇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회사도 없고 영원한 아이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철학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학을 모르는 사람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멘탈을 부여잡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저는 이번에 65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서 지금 벌었잖아요. 은행에다 넣어도 그 정도 이자율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9만 원을 벌어서 이게 잃어버려도 저는 울지 않을 자신이 있다. 왜? 내가 모아놓은 자산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남는 시간에 가서 일한 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고 계산을 다 해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면 5%의 수익은 하루에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100만 원 가지고 5% 수익을 계속 낸다 그러면 열흘이 됐을 때 150만 원이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제가 직접 계산해 봤는데
20일이 됐을 때 250만 원이 됩니다. 30일이 됐을 때 410만 원이 돼요. 40일이 됐을 때 670만 원이 됩니다. 50일이 됐을 때 11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60일이 됐을 때 1700만 원이 돼요. 가능한 수치죠. 여러분 영상 많이 봤잖아요. 이보다 더 많은 수익 내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하루에 30% 40% 내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5%예요. 5% 수익 내는 거. 자, 그러면 이게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 봐요. 그럼 60일이라면 얼마예요? 1억 7천만 원입니다. 근데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가지고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일까요? 17억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3%, 5%이 수익률이 자기가 유지할 수 있는 그 멘탈과 그 실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도 진짜 그 주식 농부 그분처럼 1000억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컬 김영준 그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욕심이 끼어들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멘탈을 부여잡기 위해서 머니라는 책을 읽으면서 같이 읽는 책이 그 우리나라 주식 부자 30대 이런 사람들의 책을 같이 읽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머니라는 책에서 이거를 이제 메모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심히라면 성공한다는 환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연습하면 완벽해진다고 말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완벽한 연습을 해야 완벽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실력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공부한 다음에 해야 된대요.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식의 공부의 끝이 어딘가요? 저는 그렇게 영상 찍은 그 사람도 그 공부의 끝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이템을 70여 가지 아이템을 했는데 처음서부터 내가 방수 케이스를 알거나 에어브러시 타투를 알거나 액세서리 알거나 그렇게 해서 시작한 적은 없어요. 저게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먼저 시작하고 시장 조사하고 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출발부터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보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서 얘기를 듣고, 제가 맨 처음에 인형을 할 때 코엑스에 가가지고 막 둘러다 보니까 독일제 인형 니키라는 브랜드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 회사를 또 찾아갑니다. 회사가 어떤가 봐야 되잖아요. 그 회사를 찾아가서 보고 제품들을 다 보고 설명을 듣고 그 제품을 샘플을 삽니다. 한 100만 원치 사서 한번 뿌려봐요. 뭐 아는 매장이나 아는 형이나 아시는 장사하는 분들한테 뿌려보면 이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뭐 500에서 1000만 원어치 사고 외상거래하고 그렇게 하고 시장을 하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그런 아이템을 파는 게 회사잖아요. 그 회사에다 자본을 우리가 투여해 주는 게 주식을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잡으면 되는 거죠. 회사를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인 거는 그래요. 차트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진다 사람들이 차트 볼 줄 알아야 되고 재무제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흐름을 알아야 되고 회사의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00여 권의 책을 읽고 그런데 강의를 수강을 다니고 하면 제가 5년에서 10년은 공부해야 주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를 하면. 저 그때 되면 60대 넘어요. 60대 넘어서 70대 골골해서 80대 돼서 돈 왕창 벌면 뭐합니까? 하면서 느낀 거는 레버리지 된 시간을 많이 이용을 해야겠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 영끌을 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걸 레버리지를 다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주식 부동산 한 사람 이제 큰일이 났잖아요. 아파트 뭐 몇백 채 갖고 있던 사람들도. 근데 주식도 레버리지를 잘 이용해야 되고 저는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과 돈이 없죠. 레버리지 시간을 이용해야 된다. 투자된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낭비되는 시간을 없애고 소비되는 시간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노는 시간을 줄여서 무직센터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영상보다는 주식 영상을 이제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도 주식하는 책을 다른 뭐 경제학 책이나 뭐 소설책도 재밌겠지만 그런 책들을 사면서 제 실력을 함양해 가면서 요번에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65만 원 가지고 했지만 아마 또 월급날이 시골날이 돌아오죠. 그때 얼마가 될 거다는 말을 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 이상은 수익을 낼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